안녕하세요. 햄써리입니다. 드디어 55일간의 한국에서의 꿀같은 휴가를 끝으로 다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자가격리 중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지난번과는 달라진 한국에서 출국하는 과정, 그리고 중국에 입국하는 과정, 그리고 자가격리 방법까지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1번. 해외 출국을 위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른 백신 접종 과정. 두둔. 다시 중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빠르게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백신 접종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찾아서 그냥 1번부터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거는 그 시즌에는 아직 자녀 백신에 관련된 그 예약 시스템이 구축이 이제 막 되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화로 다 예약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병원에서 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또 형부가 빨리 맞고 싶다고 바로 또 저희 병원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오라고 오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형부는 이미 맞아서 지금 저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네. 오늘은 별로 안 아플 것 같고 내일. 타이레놀 먹으면 돼요. 증상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몸살에 한 30배 정도 아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행히 열은 없었거든요. 근데 근육통이랑 관절통이 너무 심해서 자다가 중간에 근육통, 관절통 때문에 놀래서 깰 정도로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하루에 타이레놀을 8개나 먹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랑 2차 사이의 간격이 8주에서 12주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문자로는 2차를 8월 12일 날 예약이 되었다라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7월에 중국을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불가해서 병원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보건소에다가 문의를 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보건소에서는 너가 해외를 가면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비행기표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예약을 빨리 잡아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7월 9일 날로 잡았어요. 딱 그 접종을 하고 나서 6주 되는 날이었거든요. 접종을 하기 4일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장소가 변경됐다. 백신이 변경되었으니 거기로 오지 마라 라고 연락이 띵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곧 있으면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장소랑 그 날짜랑 뭐 이런 거를 지금 조율하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에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디로 와라, 몇 시까지. 그러면 2차 화이자를 맞춰줄 거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따로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2차로 화이자를 교차 접종을 하러 갔습니다. 되게 아플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거든요. 2차는 화이자가 더 아프다, 뭐 1차는 아스트라가 더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2차 화이자 때는 그냥 제가 왼팔에 맞았는데 그 왼팔 근육통으로 좀 마비가 오는 정도? 저는 백신을 맞고 나서 7일 뒤에 중국으로 출국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좀 불안해서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영문 이제 예방 접종 증명서도 뽑아가지고 이제 고이고이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의 안정을 위한? 근데 이게 쓸 일이 있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출국을 할 때 그때 그 QR코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항목 중에 백신을 맞았냐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이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를 증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그 서류는 아직까지는 쓸 일이 없었어요. 2번. 출발 이틀 전 혈청 항체 검사와 PCR 검사 받기. 두둔. 지금은 코시국이 좀 심해지고 있어서 그런지 PCR 검사랑 혈청 항체 검사라고 피 검사를 같이 받아야 돼요. 코로나 검사 가능 병원을 찾아서 그 중에 한 군데를 갔습니다. 검사 비용도 다 다르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랑 그런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기 전에 병원에 먼저 문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갔어요.
비행기표랑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그 둘 다 사진도 가능해요. 저는 비행기표랑 여권 둘 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오전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날 오후에 늦게 밤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일 오후 10시에 응급의료센터 원무창구로 가서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업로드를 해서 건강증 같은 QR을 받아야 돼요. 그 QR을 어떻게 받는지 접속 사이트가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찍어가지고 자료를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접종 결과지 있죠. 그것까지 업로드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초록 색깔 화면이 뜹니다. 그거를 체크인 카운터에서 보여주셔야 통과가 될 수 있어요. 가격은 18만 8,000원. 이게 검사 비용이에요. 여기다가 추가로 영문 그 확인서를 받는데 그게 1만 원 해가지고 총 19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3번 한국발 중국행 비행기 탑승 과정. 두둔 7월 16일 날 한국에서 출국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오후 1시 55분 비행기였어요. 코로나도 심하고 그리고 제가 면세품도 샀거든요. 넉넉히 가야겠다 싶어서 저는 거의 5시간 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체크인 카운터로 가기 전에 병원에서 했던 QR로 만들어낸 건강 확인서 있죠. 그걸 보여주고 나서 여권도 보여주고 나면 또 통과가 되고 체크인을 하는 데까지는 저는 1시간 20분 정도가 걸렸어요. 저는 동방항공 상하이까지 가는 걸 탔어요. 화물용 2개, 23kg짜리가 2개가 무료였고요. 기내용은 10kg짜리 1개가 무료였어요. 제가 사전에 캐리어 2개를 23.9kg로 맞춰놨어요. 맞춰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무게를 같이 재더라고요. 그래서 총 47.5kg가 나와서 1.5kg가 초과가 돼서 살짝 쿵한 소리를 듣긴 했는데 그래도 통과를 시켜주셔서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기내용 수화물 이제 오버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가방의 무게는 최대 10kg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라고 한 방송이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탑승하러 갔는데 승무원분이 그 체중계까지 갖다 놓으시고 엄청 꼼꼼하게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뭐 따로 무게를 검사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사실 제 거 무게 다 합치면은 10kg 넘을 것 같았거든요. 네. 체크인을 완료하고 나서 중국용 건강진단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을 해야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14일 이내에 체류했던 해외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또 보면은 한국이 해외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그전 14일 날짜 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난 한국에서 체류를 했다라는 거를 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11시 반 정도에 출국장 게이트 통과를 해서 기내 수화물 검사를 받고 12시에 면세품 픽업을 갔습니다. 그리고 12시 반에 공항철도를 타고 탑승구로 갔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바로 탑승을 시작하더라고요. 이 코시국에 해외를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최소 2-3시간 전에는 공항에 오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비행기에 타서 잠이 들었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기내식이 나와서 배고파서 기내식을 먹고 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4번 중국 상해 푸동공항에서 입국 과정. 두둔 2시 20분 정도에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하고 내리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제가 비행기 맨 뒷칸, 꼬리칸에 탔거든요. 1시간 20분 정도 비행기에서 착륙 후에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체크인 하고 나서 작성했던 그 중국용 건강진단서 있잖아요. QR코드를 보여주고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키오스크 같은 데 가서 건강 상태 확인 그리고 백신 접종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한국말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문답지를 작성을 합니다. 코로나 검사 관련된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 동의서에 서명을 하신 다음에 그거랑 여권이랑 보여주고 또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중국 코로나 검사는 너무 아파요. 코랑 입이랑 둘 다 했거든요. 근데 코 할 때는 콧구멍에 그 면봉을 넣고 나서 진짜 아프게 한 10바퀴 쑤셔요. 또 이게 쑤신 상태로 한 또 20초 정도를 가만히 놔둬요. 또 10번 정도 또 쑤셔요. 엄청 아프게. 그렇게 뺍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가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프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 헛구역질 엄청 했어요. 그랬더니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가 다시 이렇게 쑤시더라고요. 되게 아팠어요. 그렇게 한 50분 정도 대기하고 코로나 검사 받고 입국 카드를 작성을 하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행선지별로 이렇게 뭐 저장성, 어디성 이렇게 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서 대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권을 제출하시고 그 행선지 확인서에 작성을 해주시고 그거를 가진 상태로 대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 대기를 했어요. 더 빨리 나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2-3시간 기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6시 45분에 이제 푸동 공항에서 상해 격리지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해에서 입국을 하면 한 3일 정도 집중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의 성으로 가서 거기서 11일 격리를 또 해요. 그리고 나서 내 최종 목적지와 가까운 호텔에 또 가서 거기서 7일 격리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자가 격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7일 격리를 하게 됩니다. 5번. 상해에서 하는 3일간의 집중 격리 기간. 뚜둔. 8시 20분에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호텔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호텔 체크인을 하는데 밖에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호텔 직원이 돈 결제를 하면 바로 방카드를 주시는 식으로 저는 3박에 총 21만 원을 냈고요. 결제를 하고 나면 여행자 QR코드를 붙여서 여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건강상태 확인서를 작성을 합니다. 하고 나면 컵라면이랑 소독제랑 같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하나 배부해 주세요. 방에 들어온 게 한 9시 정도 됐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1시간 안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종이 페이지에 보면은 QR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인식을 해서 푸동공항 입국객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해 숭장구에 있는 비엔나 호텔입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에어컨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안 됐어요. 이때 상해 날씨가 32도 정도 됐거든요. 에어컨이 안 되는 이유인즉슨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있었던 게 선풍기 그리고 이동식 에어컨이었어요. 근데 이동식 에어컨의 소리가 정말 너무 커요.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이걸 켜놨다고 해서 그렇게 시원해지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 에어컨의 그 통풍구 그것 때문에 창문을 닫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창문도 계속 24시간 열려 있고 계속 물이 또 차요. 물이 차면은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와이파이가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TE 썼고 일회용품은 날짜별로 해서 3일이니까 이렇게 3개씩 물은 하루에 2병씩 해서 총 6병이 있었고요. 추가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수건은 처음 갔을 때 작은 수건 1개, 샤워타월 1개 이렇게 해서 총 2가지가 있었는데 수건은 전화해서 더 달라고 하면 주시더라고요. 배달 같은 경우에는 제조일자가 써있는 것만 가능하대요. 이 호텔이랑 연결되어 있는 매점이 있어서 QR을 찍으시면 그 위챗으로 그 매점 주인이 뭐뭐를 파는지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거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식사가 올 때 같이 옵니다. 식사는 반찬 종류 3가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봉밥 그리고 국 이렇게 오는 거였고요. 그렇게 맛있는 격리 식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체크아웃 하기 전날에 종이가 옵니다. 혹시 너 송장 발급할 거면 이 QR을 찍어서 정보를 줘라 라고 되어 있어서 네, 인보이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갖다 줬는데 이 호텔이 소독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밖에서 그 소독약 뿌리는 소리 그리고 계속 청소기 미는 소리 엄청 시끄럽게 계속 들렸는데 인보이스를 가지러 딱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인보이스가 소독약에 쩔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위에다가 테이블 소독한다고 소독약을 다 엄청 뿌리신 것 같아요.
6번 저장성으로 격리지 이동 11일간의 격리. 두둔. 상하이에서는 체크인을 한 당일 그리고 플러스 3일 해서 총 3박 4일 동안 격리를 했고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8시 반에 전화가 와요. 내려오라고. 그러면은 내려가서 다 같이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저장성 핑우시에 있는 비엔나 호텔. 같은 호텔 체인점이에요. 도착을 했더니 버스가 여러 대 있더라고요. 뭐 다른 각각의 호텔에서 격리한 다음에 저장성으로 모인 것 같더라고요. 내리기 전에 짐을 다 뺀 다음에 이렇게 일렬로 놓고 소독을 다 시킵니다. 작성해야 될 서류들을 그 자리에서 작성하지 않고 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성해야 될 서류 안에는 내가 최종적으로 갈 목적지, 그리고 격리지에 대한 안내사항,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동의서, 그리고 호텔 평가지 등등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 다음날에 맨 첫 번째 장에 있는 그 최종 목적지가 쓰여져 있는 그 장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 호텔은 2시에 열 체크를 하러 직원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직원은 한 번씩 옵니다. 체크인하고 바로 다음날 오전 8시에 자다가 띵동해서 나갔더니 바로 잠결에 코 쑤셨어요. 저장성 핑우시의 호텔 정보. 첫 번째로 너무 다행인 거는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잘 나와요. 이곳은 와이파이가 됩니다. 카톡이나 메신저는 괜찮은데 그 외로 좀 긴 거를 보려고 하면 또 LTE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서 랜선을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랜선 거기다 꽂아가지고 노트북에 연결을 해봤는데 인터넷이 막혀 있는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용품은 정말 최소한으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칫솔 치약도 2개밖에 없었고 물은 똑같이 하루에 2병씩 마셔라 라고 해서 총 24병 있었고요. 서랍에 보니까 모기향이 있더라고요. 발수건 없고 작은 수건 1개, 그 다음에 샤워 타월로 된 수건 1개 해서 총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수건은 리필을 안 해주신다고 하네요. 더 달라 추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규정상 안 된다고 하고 답장이 없네요. 배달은 물이랑 과일밖에 안 된대요. 제조 일자 써져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정말 그냥 과일, 물 딱 이거래요. 그래도 밥은 괜찮아요. 지난번 호텔보다는. 반찬이 4가지고 고봉밥은 아니에요. 네. 반찬 맛도 뭐 괜찮아요.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